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공지 올립니다. 지난주 초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소개한 분은 인터넷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미리 프로그램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곳이 하필이면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만으로는 모자라서 3월 1일은 결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막지한 마음고생, 몸고생을 다 겪은 다음 겨우 새로 인터넷을 개설했습니다. 10년은 더 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들 사이에서 제4대 국왕 세종과 더불어 성군으로 불렸으며 오늘날에도 태평성대를 국가한 조선 초기에 마지막 성군으로 회자되는 제9대 국왕 성종은 미행을 자주 다녔다. 성종은 임금옷을 벗어던진 다음 보통 사람처럼 의관을 바꾸어 입고는 내관 한 사람만 데리고서 야심한 밤이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즐겨 살폈다고 한다. 한 번은 성종 임금이 미행을 다니다가 어느 산골짜기 마을에 가게 됐다. 마침 밤이 이슥하여 배가 출출했는데 어느 집 앞에 가니까 메밀묵 수는 냄새가 구수한 게 참 좋았다. 저걸 한번 얻어먹어 볼까 하고 그 집 살인문 앞에 서서는 말했다. 냄새 참 좋다. 주인장, 메밀묵 한 그릇만 얻어먹읍시다. 그랬더니 웬 텁석부리 농사꾼이 나와서는 안으로 드시라 하더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메밀묵을 가져왔다. 하도 먹음직스러워서 얼른 한 입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니까 손님, 시장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시죠. 먼저 드릴 분이 있소이다. 이러면서 병석에 누운 제 어머니한테 먼저 메밀묵을 올리고 나서는 그제야 먹으라고 권했다. 동지섣달 긴긴 겨울밤이라 배가 출출한 데다 밤참으로 먹는 메밀묵이 얼마나 맛있던지 옆도 안 돌아보고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메밀묵 한 사발을 다 먹어 치웠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인이 웃으면서 한 사발 더 갖다 주니 그것마저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또 한 사발을 먹고 이렇게 내리 3사발을 먹고 나니 비로소 양이 찼다. 다 먹고 나서야 윗목에 주인이 그냥 앉아있기만 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주인장은 왜 안 드시오? 배가 안 고픕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 남아있는 메밀묵이 없었다. 자기는 한 숟갈도 안 먹고 몽땅 손님에게 대접한 거였다. 성종 임금이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연신 사죄하니까 농부가 말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 생기면 어머니가 먼저고 그 다음은 손님 아닙니까? 나도 그쯤은 압니다. 보아하니 배운 것은 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운지 성종 임금이 그만 반하고 말았다. 그래서 수작을 걸었다. 실례지만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이가입니다. 그럼 나하고 성이 같으니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소? 소이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농사꾼과 성종 임금이 의형제를 맺었다. 나이가 많은 성종이 형이 되고 농사꾼은 아우가 됐다. 성종 임금이 그 집을 나서면서 권했다. 언제든지 한양에 오거든 우리 집에 한번 들르게나. 형님 댁은 어디 있습니까?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오면 된다네. 얼마 뒤에 농사꾼이 한양을 가게 됐다. 메밀묵을 한 함지 쏘어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는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았다.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궁궐밖에 더 있나. 물어물어 궁궐을 찾아갔는데 문지기가 들여보내 주지를 않았다. 내가 형님 댁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이런 무엄한 놈 좀 보게. 감히 어따 대고 형님이야. 서로 고얀 놈이니 무엄한 놈이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는 들여보내라고 명했다. 농부가 궁궐 안에 턱 들어가서 보니 그야말로 눈이 빙글빙글 돌았다. 집이란 게 얼마나 큰지 당최 끝도 한도 없고 하인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었다. 우리 형님이 부자라도 이만저만 부자가 아니로구나. 형님한테 가서 보니 누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높은 데에 앉았는데 좌우에 관을 쓴 신하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형님, 동생이 메밀묵을 좀 쏘가지고 왔으니 잡숴보세요. 임금에게 메밀묵을 내놓고는 좌우를 둘레둘레 살피더니 농부가 한마디 했다. 형님 댁에는 뿔난 도둑놈들이 왜 이렇게나 많습니까? 임금이 얼른 못 알아듣고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뿔난 도둑놈들이라니.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고을에 가면 저렇게 머리에 뿔난 사또가 있는데 순 도둑놈이랍니다. 벼슬아치들이라는 게 높은 관을 쓰는데 농사꾼이 보기에는 고을 사또가 쓴 관이나 궁궐의 벼슬아치들이 쓴 관이나 매일반이지. 그게 다 뿔처럼 생겼거든. 사또라는 게 허구한 날 백성들 등이나 처먹고 사니까 그게 도둑놈이 아니면 누가 도둑놈이겠어. 그러니까 관 쓴 놈은 죄다 뿔난 도둑놈이라는 것이지. 말인즉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뿔난 도둑놈이라. 듣고 보니 다 네 잘못일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이야 메밀묵 좋아하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아닐세. 뿔난 도둑놈들을 다 네가 만들어놨거든. 형님은 농담도 참 잘하십니다. 농사꾼은 끝내 제 형님이 임금이란 걸 모르고 궁궐에서 잘 놀다가 갈 때가 됐다. 하직하기 전에 임금이 농사꾼더러 물었다. 자네 고을 뿔난 도둑놈 대신에 사또 자리를 자네가 대신 맡으면 잘할 자신이 있는가? 그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네 글을 모르는데 사또 노릇을 제대로 하겠나? 형님도 참. 고을 사또가 어디 글로써 백성을 다스립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감사하지요. 백성들한테는 그까짓 고을 사또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를 시켜도 그 뿔난 도둑놈보다는 나을 겁니다. 농사꾼의 말을 들은 임금은 무릎을 탁 하고 친 다음 바로 그날로 고을 사또를 농사꾼으로 갈아치웠다. 농사꾼은 그 뒤로 소문난 명사또가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제 형이 임금이라는 건 몰랐다고 전한다. 성종 임금도 굳이 나서서 자기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용어 풀이에 올리겠습니다. 회자는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미행은 지위 높은 사람이 무엇을 몰래 살피기 위하여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남모르게 다니는 것입니다. 함지박은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입니다. 수작은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뜻이 변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는 모습 혹은 주고받는 말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기본 텍스트입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궁궐의 역사에서 기사와 사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경복궁 관리소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서울역사 편찬원의 서울지명사전, 서울역사 박물관의 운종가모형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신창석, 윤창범, 김성근이 연출한 2003년 KBS 대하 드라마 무인시대에서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서울신문 이종원 기자의 한양정도와 궁궐에서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권용정, 김득신, 그리고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1234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